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싸움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면 뜯어 말리지만 링에서 싸우는 복싱이나 격투기는 돈을 내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링에서 겨루는 것은 품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품격이 있을까요? 피나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눕히기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때로는 숨이 턱 밑에 차서 죽을 것 같다는 순간까지 자신을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도 있는 공격이 나오게 되지요. 거기에 또 링에서의 싸움은 룰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 룰을 어기면 선수가 아무리 강해도 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까지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관중은 그 판을 외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판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준 사실이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송금주 전 의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발로 뛰는 기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울산 갔다 오셨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타고 갔다 오셨어요? 국장님 아니었으면 안 갔을 텐데. 취재 보고하러 나왔습니다. 오, 우리 장 기자는 항상 현장을 중요시하니까 진짜 가셨을 줄 알았는데 바쁘셨죠 뭐. 예. 그 KTX 타고 잘 다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제 갔다 어제 오셨군요. 네. 누구 만나보셨어요? 현장에서 뭐 부동산 업자도 만나고요. 마을 이장님도 뵙고 마을 주민들도 인터뷰하고요. 그리고 마을의 정치인, 언론인 2명, 그다음에 법조인, 정말 바쁘게 짧은 시간에 움직였습니다. 많이 만나셨네요. 엄청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이준석 대표도 만났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현장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땅 사러 갔다고 그러던데. 땅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그 포장도로가 가다가 이제 비포장도로로 연결되는데 이제 진흙이 많았어요. 근데 밤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이제 그 밤송이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내일 이거 가지고 와서 방송하면 현장감 있겠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울산 땅 문제가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토론회 때마다 황교안 후보가 그걸 가지고 사퇴하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토론회에서 확실하게 해명을 하지 않아서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사진까지 이렇게 띄우면서 설명했습니다만 그거 내용 가지고 확실하게 해명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보수 패널 서종욱 변호사가 해명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더군요.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먼저 들어볼까요? 김기현 후보께 촉구하지만 세 가지는 꼭 해명해야 됩니다. 네. 세 가지는 예. 자, 첫째, 이 땅을 어떤 경위로 누구한테 왜 샀느냐 이걸 밝혀야 됩니다. 예. 이 땅을 본인에게 맹지입니다. 예. 근데 자기는 어떨 때는 뭐 친구 어려워서 선의로 도와주려고 샀다 하고, 어떨 때는 목장을 지가 노후 대책하겠다고 하고, 또 이게 어떤 사람은 소송해주고 대신 받은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인이 도저히 어느 친구가 뭐 하다가 사업이 어떻게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좀 팔아달라 해서 내가 그때 도와준다고 샀다든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없어요. 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정확하게 지금 시세를 밝혀야 된다. 감정을 하든지, 예. 아니면 그 주위에 또 공인중개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두세 군데 감정을 받든지, 이래서 두 번째 밝히라. 예. 이걸 촉구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거쳐온 길을 보라고요. 처음에 땅 살 때 울산시 고문 변호사예요. 2014년부터 울산시장을 했어요. 왜 남을 뭐 정계은퇴 아니 뭐 딴소리 하냐 말이에요. 예, 서종욱 변호사 보수 패널인데. 네. 예. 되게 얘기하네요. 김기현 후보의 해명에 세 가지가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윤선 기자가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대체로 정리가 서종욱 변호사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저희들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번에 현장에 가셔가지고 취재한 내용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이 땅을 어떤 경위로 누구한테 샀는지 그게 좀 나왔습니까? 그 경위는
이미 폐쇄 등기부 증명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원을 넣고요. 폐쇄 등기부를 떼면 누가 어떻게 샀는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 땅을 이제 모두 9필지인데 그중에서 어떤 필지는 1977년, 어떤 필지는 1974년에 박땡땡이라는 분이 삽니다. 그리고 박땡땡이라는 분이 또 개명을 해요, 중간에. 그래서 또 이름을 좀 한번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그 황교안 후보가 이제 이름을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될까요? 김정곤 씨인가 뭐. 예, 김정곤 씨를 통해서 김기현 후보에게로 이 땅이 넘어가죠. 김정곤 씨하고 김기현 후보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김정곤 씨와 김기현 의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추적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새벽에 통화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언론 사상 최초로 제가 광주 방송에서 보도를 합니다. 예. 이 취재 보고를 하기 때문에 김정곤 씨가 저한테 얘기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김기현 의원하고 친구는 아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하기엔 본인은 56년생이고 김기현 의원은 59년생이다. 그러니까 3살 많은 형님인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그동안 김기현 의원 과 같은 교회에 다닌 본인은 지금 장로인데 당시에는 집사였다. 그리고 본인은 IMF 때 사업을 하다가 실제로 어려워졌고 그 어려워진 가운데 그 땅을 김기현 의원에게 팔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땅을 살 때 왜 사게 됐냐라고 했더니 박땡땡이라는 분의 사촌 형님이 계세요. 그 사촌 형님이 죄송합니다. 박땅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땅땅이라는 분인데 이 박땅땅이라는 분이 언양분이고 그 언양 사람들의 땅이어서 이 땅을 본인이 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약서를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받았더니요. 실제로 이 땅을 산 시점은 97년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이제 산 거는 박땡땡 씨와 김정곤 씨와의 매매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김정곤에서 김기현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바토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나온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월 31일 날 매매를 해서 2월 11일 날 그 김기현 의원이 김정곤한테 사서 이것을 소유권 이전을 2월 21일 날 이렇게 넘기게 되는데요. 문제는 먼저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김기현 의원으로 이제 등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등기하고 그 이튿날 김기현 의원이 삽니다.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를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김정곤 씨라는 인물한테 그러니까 그 98년 2월 11일 날 사서 2월 2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든요. 그리고 김정곤 씨는 같은 해 1월 31일 날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고 예. 날짜까지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서 들을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다뤄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정리를 좀 합시다. 일단 지금 어제 해명에서 김기현 후보가 누구한테 어떤 경위로 샀느냐 하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죠. 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장윤선 기자가 취재한 것은 김정곤 씨한테 샀는데 네.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산 경위가 좀 복잡하다 이겁니까? 그렇죠. 복잡한데 일단 이런 거예요. 덩어리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김정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기현 의원으로 넘어가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박땡땡에서 김정곤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그 통상의 범주 안에 있는데 김정곤에서 김기현으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바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례적이다. 예, 하루 만에 이렇게 열흘 만에 이렇게 소유주가 바뀌는 방식은 대단히 특이한 거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김정곤 씨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때 매매를 했던 것은 실제로 본인이,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땅을 산 거는 97년이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김기현 의원한테 6천 원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당시에 5천 원에 사서 6천 원에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억 830만 원인가요? 2억 860만 원인가요? 김기현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그 액수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납득할 만한 설명들이 좀 필요한데 그 설명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더 이상 취재는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마침 이제 송금주 의원 법률가 나와 계시니까 어제 김기현 후보가 이 부분을 해명할 때 샀던 가격을 매입 가격을 2억 800 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 상에 보면 매매 금액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실거래가가 2억 얼마였다는 얘기고 등기부상으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러니까 일종의 다운 계약서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시효가 지났으니까 법률적으로 다 뭐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어제 해명 그 자체로 보면은 내가 불법으로 계약서를 낮춰서 작성했고 실제 거래가는 이랬다라고 실토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그 토지 대금 관련해서 실제 이제 신고하는 가격하고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계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신고되는 가격은 낮게 해서 세금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적게 하고 아마 이제 실제 거래 금액은 그보다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별도로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단기간에 한번 손을 거치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의원이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계쟁물 그 법률 용어로 계쟁물이 어떤 겁니까? 아, 계쟁물이 이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 토지도 될 수 있고, 뭐 재화도 될 수 있겠죠. 계쟁물 아니었냐 그런 의심도 하던데 만약에 계쟁물이었다면 그것도 법률을 어기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마 이제 뭐 저는 이제 명확한 권리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 당시에 이제 빨리 넘겨야 되는 사정이 있었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계쟁물이라는 증거는 안 나왔죠, 장윤선 기자. 예, 그거는 아직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 추적 중입니다. 예,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이제 동네에 가니까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 원 주인이 누군가에게 아버지에게 그 물려받은 땅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그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임야 대장과 그 폐쇄 등기부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박땡땡이라는 사람이 최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정권 씨를 통해서 너무 급하게 넘어가는데 왜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 김기현 후보 측이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이런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뭐 좀 사달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기현 의원 후보의 해명은 친구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 땅을 뭐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사업이 어려웠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에서 그렇게 되는지도 확인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일단 이 부분은 매입 경위가 석연치 않다. 이런 정도로만 정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 궁금한 걸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정확한 시세가 얼마인지 그게 매우 궁금하거든요. 2억 얼마에 샀든 4천만 원에 샀든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던가요? 정말 저는 사실 울산 지역 취재는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요. 부동산 그 동네가 워낙 한번 이제 바람이 불었었던 동네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김기현 의원 주변의 땅들이 5만 원 줘도 안 산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2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주변에 이미 이제 민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위해서 타운하우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펜션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조금 그러니까 역세권이니까 막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 막 진행 중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뚫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이후에 그 동네의 가치는 지금 그게 1800배가 될지 몇 배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기현 의원의 그 삼동 역세권 그 도로 관련해서 취재를 했던 언론인들의 주장은 지금 현재 그게 1800배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몇 군데나 가보셨나요? 3군데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한 군데는 뭐 5만 원도 안 된다라고 하고요. 예. 한 분은 제가 김기현 의원 옆에 땅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제 땅을 20만 원에 싸게 드릴 테니까 기자님이 좀 사가시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 효과를 보려고 하는 재밌는 분도 있군요.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기획부동산이 대거 들어왔어요. 거기에요? 예. 그래서 김기현 의원 땅과 그 도로 주변에 일종의 이제 쪼개기라고 하죠. 그래서 뭐 40평, 50평, 100평 단위로 해가지고 굉장히 분할된 땅을 이제 쪼개기 방식으로 소유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겁니다. 울산 KTX역이 있고 거기가 도로가 되고 이러면 개발의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 땅이 있는데 여기 땅값이 오르지 않겠냐라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 우리 동네 개발을 위해서는 이 동네가 좀 뭐 땅값이 많이 오르는 방향으로 보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매입 경위와 관련된 부분이요. 이 부분은 사실은 부동산 등기법을 위반했느냐 또는 그 김정권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 재산에 대해서 사업에 실패해 가지고 자기 재산이 이제 뭐 다른 채권자로부터 그 압류나 이런 것에 노출돼 있어서 빨리 김기현 의원한테 처분을 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뭐 거래계에서 김기현 의원 본인한테 물론 뭐 탈세를 했다 이런 부분에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데 요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 땅을 소유한 이후에 이 사람이 시장으로서 또는 공인으로서 그 재산을 불리는 그 가치를 불리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사실 본질적인 부분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 언론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송금주 의원께서 예. 말씀하신 포인트였는데요. 이것을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뭐 이제 앞서 이제 서 변호사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뭐 이게 그 변호사 개업을 울산에서 판사를 2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변호사 개업을 했고 그리고 뒤이어서 IMF가 왔고 그 사이에 굉장한 재산이 늘어납니다. 제가 취재해 보니까요. 김기현 의원의 재산의 96%인가? 하여튼 그 언론 울산 MBC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 9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여하튼 이 땅을 이제 소유를 무슨 내가 투기를 할 거야 이런 목적으로 그 땅을 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땅이 김기현 의원에게 어떤 경위로 그 땅을 취득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도로가 휘어지게 그 바뀌고요. 기본 계획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철탑이 실제로 김기현 의원 땅에 철탑이 송전탑이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복판에 막 있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실제로 한전으로부터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가지고 어떤 권력 관계가 이용이 됐는지 그것은 취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론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 김에 아니면 뭐 현장 안 가도 등기부 등본 되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땅 말고 김기현 후보가 울산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갖고 있는 부동산도 좀 확인이 됐습니까? 예, 그거 말고 삼산동에도 건물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달동에도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부인 소유의 땅도 있고요. 그런데 신성범 의원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부동산 갖는 것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 국민들은 많이 해요.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권력, 명예, 재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면 꼭 사달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당내 경선에서 짧은 시간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가 간단치는 않은 거예요. 감정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선을 건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 당내 선거에는 제가 큰 영향이 없을 거라면 장인이 갔다 와서 명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의혹은 있다 정도잖아요. 취재볼 필요가 있다. 의혹은 있다. 하루 취재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게 뭐라 그럴까? 지금 야당에서도 TF도 만들어졌지만 냄새만 피우게 되면 이게 언제쯤 나올 거냐 결론이. 이런데 뭐냐 말씀하셨던 대로 자 2004년에 자 97년도에 땅을 샀다. 2004년도에 시장이 됐다. 땅 살 때는 KTX 들어올 줄 내가 몰랐다. 그 시장 되고 나서는 그 과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장 되고 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뭐 KTX 노선이 휘어졌는지 뭐 터널이 어디에 났는지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팩트 파인딩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은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대목. 근데 실질적으로 뭐 김기현 의원의 케이스는 아니길 바라지만 대부분의 이 지자체 또는 공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이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되게 사실 그런 모습들을 너무 왜 바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아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은 아니길 바라지만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에. 그게 가슴 아픈 거죠.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내야 되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신성범 의원 분석은 이러이러한 의혹들이 있지만 일단 뭐 공격하는 쪽에서도 확실하게 증거를 들이내지는 밀지는 못하고 있고 물론 뭐 김기현 후보 해명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논점은 신성범 의원은 이것 자체가 경선 판도를 뒤흔들 만한 결정적인 변수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분석은 어떻습니까? 저도 신 의원님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84만 명 제한적인 모수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우리 당대표의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지점들이 명확한 증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실제로 선거까지는 지금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좀 미미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저도 김기현 후보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불법은 없었다. 뭐 38번 기소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 법적으로 뭐 불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건 혹시 이게 공직자의 이해 충돌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없나라는 지점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게 의혹의 눈길이 되고 또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1, 2주 사이에 명쾌하게 팩트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이게 공중전 하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서로 이제 십자포화만 난무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이러다 보면 아 이게 민주당이 여기에 좀 참전을 해버리니까 아 이게 전방위적 공격이구나라고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인식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더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것이냐는 분명해 보이는데 오히려 김기현 후보 쪽에 유리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고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84만의 이 모집단 모수가 어떻게 이동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제가 하나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 끝내기 위해서는 황교안 후보를 안고 가야 된다라는 정설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고 가기는 좀 그 사실 이제 산이 너무 이제 좀 선 밖으로 넘어나갔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의 연대는 1차 예선 최소한 없을 상황이 매우 컸고 2차 결선 투표에 간다 손치더라도 화학적 결합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 이게 저는 이번 부동산 변수가 가져다 준 양쪽의 해석에서 보면 하나씩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 합디다. 아직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김황연대 가능성이 세 번째 토론까지 계속 사퇴하십시오 했는데 네 번째 토론에서 에이 당신이 사퇴하지 않으니 내가 사퇴하겠다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예를 든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부결표를 던지겠다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라고. 아니 왜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옵니까?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네. 김기현 후보 권력형 토건 비리라고 공세를 펴는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아주 뭐 정치적 생명 얘기하고 그리고 어제도
기자회견 이후에 만약에 허위사실 계속 유포한다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권력형 토건 비리 아니냐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걸립니까? 송금주 의원님? 권력형 토건 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요. 예. 어쨌든 그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모욕이 됐든 아니면 이 사실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으로 가든 예. 좀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리영님, 장 기자님 차에 기름 넣어드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흔히들 황교안 김기현 연대 이야기를 평론가를 좀 하던데 그 정도의 변신이 가능하냐 말씀하신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완전 끝까지 김기현 후보를 공개하다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밀어주기를 할 정도로 그게 정치력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뻔뻔함일지 아니면은 뭐 완전한 그 정치 기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를 타입은 제가 보기엔 황교안 대표가 아니에요. 황교안 의원 후보 자체가. 따라서 목적은 뭐냐? 지난번 선거 때 패장이라는 이미지를 벗어 던지는 것. 당내의 정통 보수의 적장자임을 확인받는 것. 그리하여 다음 대권 후보로 한번 당내에서 다시 크는 것이 운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후보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 15 듣고 갑시다.